신문에선 알려주지 않는, 메인 뉴스에선 다루지 않는 궁금한 뒷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정치 TMI.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권력 지형을 좀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새로운 그룹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뉴 이재명이라는 이제 팬덤이에요. 두 분 다 들어보셨죠? 좀 워낙. 그럼요. 네. 선배한테 들어봤냐고. 민재 인턴 들어봤죠, 네, 이재명. 이 세력이 이제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어떤 신형 팬덤을 넘어서서 이후에 뭐 공천권 그리고 지방 선거까지 좀 뒤흔들 세력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민주당의 주류 이제 세력까지도 좀 벌벌 떨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과연 그 이 뉴 이재명의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뉴 이재명이라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 개딸과도 또 다른 팬덤이거든요. 뉴 이재명이 정확히 어떤 사람을 칭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민주당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선택한 이제 새로운 지지층인 거죠. 대선 전후나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입당한 분들이라서 호남 운동권 출신의 전통 지지층과는 결이 좀 달라요. 주로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는 40, 50 세대로 보이고, 당에 대한 충성도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당권파인 친청계와도 서슴없이 각을 세우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을 언제 지지하게 됐는가의 시기로도 나눠서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로 있을 때 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경우, 대선 기간에 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경우,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지지하게 된 경우로 이렇게 나뉘는데, 뉴 이재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아우르는 건가요? 아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선 이후에 들어온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고, 최근에 주목받은 거는 어쨌든 코스피 6천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64%까지 나왔는데, 유례없는 경제 성과와 이제 지지층의 이제 어떤 실용주의적인 갈증을 채워준 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더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대통령이 성남저택을 시세보다 조금 싸게 29억 원에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이제 부동산 시장까지도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잖아요. 솔선수범한 거죠. 말로만 서민을 외치는 게 아니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류에 맞춰서 몸소 자기 집도 내놓는 실행력을 보여주니까 이재명 진짜 하네? 이런 신뢰가 이들을 묶어놓는 이제 강력한 접촉체가 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행보가 좀 개인적으로 인상이 남던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대통령이 자신이 전에 살던 집을 파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도 이번에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정치 천재다 뭐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그런 게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조금 다들 놀라는 분위기였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대통령은 퇴임해도 어차피 사저를 지을 수 있고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하면은 지금 분당 아파트에서 계속 들어가 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모로 정책의 시그널도 주고 정치적으로 이제 현명한 처사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매매가 성사가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제 본인 말 맞다나 이제 그 돈을 다시 증권시장에 넣을 거고, 코스피는 그럼 계속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넣어야 되나? 근데 아직 안 들어가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 안정까지 이뤄내면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덕분에 어쨌든 야당에서 이제 뭐 똘똘한 한 채 이런 공격의 빌미도 없어졌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금 6채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이제 시선이 옮겨지잖아요. 설마 팔 줄은 진짜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그래서 선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타겟이 약간 장동혁 대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또 집이 6채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재 거주 중인 구로구 한 채가 있고, 본인 지역구 충남 보령에 한 채, 그리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있고, 경남 진주에 장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한 채가 있고, 장인한테 상속받은 경기도 안양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이번에 내놓은 여의도 오피스텔, 이렇게 총 6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실지도 좀 주목이 되긴 해요. 거기도 좀 사정은 있어요. 뭐 부모님 맞아요. 살고 네. 그 가치만 따지고 보면 29억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는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에 거는 있는 거 진짜. 자기 이제 오피스텔 의정활동하면서 하는 거는 내놨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는 갔는데 일단 당장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있죠. 전 좀 궁금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집을 팔았다는 거는 부동산은 떨어질 거고 증권시장은 계속 화랑일 거다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30 주식에 뛰어든 젊은 친구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흐름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권민재 인턴이 20대이시니까 네. 주변에 좀 이렇게 뉴 이재명 현상
인상을 좀 실제로 느끼시는지 좀 궁금해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주식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자기 주식 올랐다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제 뭐 무당층이라고 불렸던 친구들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보고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친구들이 주변에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뭐 뉴 이재명이라는 말과 개념이 아예 뭐 동떨어지게 뭐 툭 튀어나오는 건 아닌구나 싶었어요. 네. 정치에 관심 없던 젊은 층을 끌어온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관심 없던 사람들도 실제로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고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좀 지켜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좀 효과가 있는 게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제 64%가 나왔고 취임 초기에 기록했던 최고치가 65%인데 거의 근접한 수치가 나왔고요. 여당 입장에서도 사실 이 대통령을 향한 지지가 이렇게 두터워지는 게 환영할 일인 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뉴 이재명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일단은 어쨌든 새로운 지지층 아니면 이제 중도층을 이제 끌어들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죠. 지지층의 폭이 넓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선거에서도 유리하고 오히려 이제 경선이 지방선거 경선이 본선처럼 되고 있잖아요. 경선이 본선처럼 돼가고 있다는 게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아는 분 중에 이제 국힘 이제 보좌진 오래 하셨던 분이 국힘에서 지금 지선 나갈 사람을 아예 못 구하고 있대요. 왜냐면 나가봤자 지금 다 지는 형국이라서 그렇죠. 네. 아예 모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몸집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만 어쨌든 선거에 한번 나갔다라는 걸로 이제 좀 주목받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출마하는 사람은 거의 찾기 어려울 거예요. 다만 이제 당보다 이제 이재명 개인에 충성하는 특성 탓에 당 장악력이 약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기류가 좀 역력하죠. 실제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국면에서 지도부에 이제 문자 폭탄을 쏟아버서 정청래 대표를 이제 굴복시킬 만큼 실질적인 영향력을 이제 행사했잖아요. 민주당 안에서는 좀 이제 불안해하는 낌새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 이제 뉴 이재명이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 민주당의 어떤 뿌리를 흔들고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도 보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한마디로 좀 분열되는 양상이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뉴 이재명 등장 후에 민주당을 이제 구성하는 팬덤이 좀 어떻게 분화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기존의 개혁의 딸, 개딸, 그리고 거기서 분화된 이제 청래당, 정청래 지지하는 그룹들, 거기에다가 이제 뉴 이재명까지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약간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셈인데, 정청래 대표는 특히 이제 유튜버 이제 김어준 씨 영향력에 힘입어서 당선이 됐잖아요. 이번에 특히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정청래, 조국, 김어준, 유시민이 이제 한 배를 탔잖아요. 그리고 뉴 이재명이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차기 당권 주자로 내세우고 있는 김인석 총리 등이 이제 반대로 대척점에 서면서 뉴 이재명들은 이제 과거의 이제 구주류를 올드 이재명이라고 하고 여기 구주류 지지층은 뉴 수박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딴천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딴천지 처음 들어봅니다. 찾아보니까 딴지일보 플러스 신천지를 결합한 말로 이제 신정청래 지지층을 비난하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 팬덤의 적이 내부에 있다. 다 내부에서 서로 시기와 질투, 그 암투가 다 안에서 벌어지는 건데 지금이 딱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핵심 팬덤이죠. 제명인의 마을에서 정청래 대표랑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제 강제 탈퇴 처리가 됐고,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영구 강퇴가 됐고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나 과방위원장이 지지자 카페에서 탈퇴가 된 건데, 뉴 이재명 지지 세력이 자기네들 세를 확장하는 일환이다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이게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이제 제명인의 마을은 옛날부터 이제 자리 잡았던 대통령 지지층 개딸 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명청 갈등이 반복되고 격화되다 보니까 당원들하고 지지층 간에도 이제 분화가 이뤄지고 감정 다툼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뉴 이재명이 등장하고 말 그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기존의 이제 개딸들도 자신감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대통령 그 개인 팬클럽이긴 했지만 당대표를 강퇴시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이기도 하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 같고, 이게 사실은 그냥 화풀이하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제명인의 마을 이장이더라고요. 아니, 이장이었다가 대선 전에 탈퇴하셨어요. 아, 대선 전에 탈퇴를 하셨구나. 대선에 출마하는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개인 팬클럽의 운영자 같은 거죠, 이장이라는 게. 그런 네네네. 걸로 활동하는 게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왜냐면 본인이 뭔가 여론을 이렇게 조정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랑 이성윤 위원까지는 이제
그렇다 싶었는데 최민희 위원장까지 강퇴시키는 걸 보고 약간 좀 자칫하다가는 이게 나중에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너무 약간 독재처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이제 투표해서 쫓아내버리는 이렇게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도 개딸보다는 이제 뉴 이재명의 영향력이 좀 클 거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요.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 이 세 사람의 3파전으로 보는 이제 시각도 있던데 선배는 좀 어떻게? 송영길 전 대표는 일단 원내 진입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재보선에서 이제 당선돼서 배지를 단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 전당대회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송 전 대표가 원래 그렇게 당내 기반이 두텁지가 않거든요. 대표 될 때도 사실은 몇 번 떨어지고 재수 3수에서 됐는데 또 나올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낮다고 보고, 다만 이제 송 전 대표가 이제 정청래 대표 편에 설지, 김민석 총리 편에 설지가 주요 변수가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코스피 6천을 돌파하면서 사실 축제 분위기잖아요. 근데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시장이 꺾이고 지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실용을 중시하던 그런 뉴 이재명 세력이 한순간에 차갑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게 지금 여권의 고민인 게, 말 그대로 결과로 보여줬는데 그 결과가 이제 안 좋게 바뀌면 언제든지 금방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죠. 코스피 6천으로 보여준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주식시장 성장을 막던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면서 분명히 그걸 기반으로 이제 코스피가 올라간 건 맞는데 이 정도까지 오를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약간 좀 과열된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차익을 매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른바 비투까지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코스피가 폭락하고 부동산 정책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뉴 이재명도 사라지면서 강력했던 정권의 이제 기반이 무너지고 지지율이 주저앉을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뉴 이재명이라는 것도 이제 일부 유튜버와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과대 포장된 그룹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당내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당정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어서 조금 지나봐야지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뉴 이재명이 중도 보수를 좀 흡수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제 지지하는 그런 어떤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나한테 이제 도움이 되면 지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진짜 금방 빠져나갈 수도 있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를 생각해보면은 지금 6천까지 올라간 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말 큰 손들은 지방선거 때까지는 정권의 이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일단 무조건 뒷받침을 하는데, 대부분의 큰 손들은 어차피 지선 끝나면은 빠질 수밖에 없다. 이미 정권의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팔기 시작하면 지수가 떨어지고, 그쵸. 그러면 오히려 이제 투매가 생기면서 지수가 크게 폭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민심이 또 그렇죠. 확 갈 수도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거고. 그래서 저는 약간 국민의힘 반사이익도 누리고 있다고 봐요. 그럼요. 지금 너무 엉망으로 하고 있는 모양새라. 그렇죠. 지금 이 정권의 가장 큰 이제 지지층인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국힘 약간 엑스맨설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같은 성과가 계속 이어진다면 보수층이라든지 아니면 무당층에서 뉴 이재명 세력으로 갈아타면서 세를 확장해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뉴 이재명을 차지하는 거는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이 대통령 지지자로 바뀐 거고, 그분들이 당원 가입까지 다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일부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지, 그리고 여당이 얼마나 잘 정부를 뒷받침하느냐에 달린 것 같고요. 민주당은 당연히 뉴 이재명을 흡수해서 당의 기반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그 다음에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 이 모든 화력이 이제 6.3 지방선거로 모일 텐데, 이 뉴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이제 지방선거 압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통령의 지지층이 이제 확대된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도 사실 국민의힘은 못하고 있잖아요. 절연하고 이제 중도층으로 가야 되고 요양 확장해야 한다고 해도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걸 반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뉴 이재명이 아직까지는 어떤 조직력이 있는 실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제 무당층과 중도층이 이제 일부 가담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이들을 당원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민주당에 달린 거죠. 뉴 이재명을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이제 민주당의
압승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주요 이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민재 인턴 들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TMI였던 거예요? 아, 네, 저는 그 제명인의 마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장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이재명 이장 이런 식으로 불리다가 대선 전에 이제 탈퇴를 했다라는 내용이 그 호칭 자체가 좀 귀엽기도 하고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가족을 가족이라고 부른다고. 가자? 난 네.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려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쓰는 용어들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음에 누가 탈퇴하실지 강제 누구를 탈퇴 다음은 강퇴시킬지. 누굴 더 다음은 강퇴시킬지 누구냐? 한두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긴 한데 누구예요? 강경파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누구요? 강경파 강경파 조심하셔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치권 뒷이야기 또 궁금하고 소소한 TMI들 꾸준히 듣고 싶으시다면 동아일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투머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